나는 은퇴 후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차이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평생의 경험으로 똑똑히 보아왔다. 그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였다. 돈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다. 돈을 무서워하라는 말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태도란 돈이 무엇인지 알고 다루는 사람과 그저 눈앞의 숫자만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다. 나는 젊은 시절, 포크레인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흙을 퍼내던 공사 현장에서 돈의 본성을 가장 먼저 배웠다. 하루 품삯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돈이 손에 들어오면 나는 늘 생각했다. 이 돈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어떤 고생을 해서 나에게까지 왔는가? 그 한 번의 생각이 나를 바꾸었다. 돈은 그냥 종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노동,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시간,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였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돈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은퇴 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돈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끝으로 본다. 퇴직금을 받으면 마음이 놓여서 한동안은 그냥 가지고만 있다.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구조도 없고 아무 흐름도 없다. 그러다 보면 돈이 먼저 지쳐서 떠나간다. 여러분, 돈은 움직임을 좋아한다. 정체된 돈은 썩는다. 흘러야 산다.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멈춰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나는 한 번 일본의 오래된 상사 대표를 만난 적이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사무실 불을 켜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그 나이에 왜 아직도 일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몸은 늙어도 돈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돈은 살아있고 멈춘 돈은 죽어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 후에 해야 할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이것이다. 돈을 흘러가게 하는 태도를 갖는 것. 하지만 흘린다는 것이 무조건 쓰라는 말이 아니다. 돈의 흐름을 살아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 계획 없이 지출하면 돈은 사라지고 생각하며 지출하면 돈은 돌아온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태도다. 나는 젊은 시절 어느 겨울 자금난에 몰린 현장의 결제를 위해 은행 지점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은행 입구부터 냉기가 훅 몰아쳤고 지점장의 표정은 더 차가웠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정 사장, 담보도 없고 담대할 근거도 없는데 왜 제가 돈을 빌려줘야 합니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종이를 빌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돈을 살려주러 왔습니다. 순간 그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의 돈은 지금 금고에 잠들어 있습니다. 나에게 오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결국 그는 결제를 내주었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은 살리는 사람에게 간다는 것. 여러분, 은퇴 후에도 똑같습니다. 돈을 살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돈은 붙어 있고 돈을 쌓아두려는 사람에게서 돈은 떠납니다. 이것이 은퇴 후 진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 돈을 지키려 하지 말고 돈이 살아 움직일 길을 만드는 것. 지금부터 여러분의 돈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멈춰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음 2부에서는 위험을 두려워하면 왜 은퇴 후 가난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난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조심은 결국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움츠러든 마음은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평생 위기 속에서 살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면 결국 더 큰 위험이 온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퇴직금을 가장 빨리 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렵다는 이유로 혹시 잘못될까 봐, 혹시 손해볼까 봐 모든 선택을 미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먼저 당신을 공격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기회는 사라지고 돈은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나는 한번 중동의 사막 한복판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사막 회의실에서 밤새 협상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상대편 담당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정 사장,
당신들은 경험도 없고 설비도 없고 이 대형 공사를 맡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막의 냄새, 그 뜨거운 공기 속에서 오히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위험이야말로 우리에게 기회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 말대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때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보이면 상대가 강해지고 두려움을 넘어서면 상대가 물러섭니다. 결국 우리는 그 계약을 따냈고 그 공사가 우리 회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도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는 나이일수록 용기의 값이 더 비싸집니다. 두려운 선택을 피해 다니면 평생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위험을 피하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더 크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반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손을 떼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진 것을 지키려면 오히려 움직여야 합니다. 작은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큰 위험을 맞습니다. 나는 한번 미국 출장에서 한 투자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노후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 늙어간다는 건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아서 가난해집니다. 그 말이 옳았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선택은 계속해야 합니다. 몸은 늙어도 머리는 늙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고 돈은 움직임을 잃지 않도록 작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잡아먹히면 돈도 기회도 삶도 멈춰버립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용기를 낸 사람은 조금씩 올라가고 두려움에 갇힌 사람은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도전하느냐, 멈추느냐. 당신의 은퇴가 풍요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두려움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도전을 무모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습관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세상은 길을 열어줍니다. 다음 3부에서는 몸이 아닌 머리로 버는 사람들의 습관, 생각 하나로 인생의 후반전을 뒤집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젊을 때는 몸으로 돈을 법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몸이 아니라 머리로 법니다.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노후가 편안해지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돈을 가지고도 점점 가난해집니다. 나는 평생 현장을 뛰어다녔지만 결국 나를 살린 것은 머리였습니다. 생각하는 힘, 관찰하는 힘, 질문하는 힘,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힘, 이 힘이 없었다면 나는 어느 순간에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퇴직 후의 인생은 체력의 게임이 아닙니다. 관찰의 게임이고 사고의 게임이며 선택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은 공부를 멈춥니다. 신문을 대충 넘기고 새로운 정보는 귀찮다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내가 더 배워서 뭐 하겠나. 여러분, 그 말이 바로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나도 젊을 때는 글자 하나 읽기보다 철판 하나 더 치는 게 더 빨리 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몸으로 버는 돈은 몸이 멈추면 끝난다는 것을. 그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영아, 네 머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 왜 몸만 혹사시키고 있느냐. 그때부터 나는 하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세상의 움직임을 찾았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나는 한 번 영등포에 있는 작은 공장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그곳의 기술자 한 명이 기계를 만지며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기계가 하루만 멈춰도 회사는 손해입니다. 그 말이 내 머릿속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머리가 멈추면 인생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볼까? 여러분, 은퇴 후에도 머리를 멈추지 마십시오. 머리는 돈을 벌어주는 가장 값싼 도구입니다. 움직일수록 날이 서고 움직일수록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나는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면 항상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무엇을 배우십니까?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한 프랑스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 저는 첫 투자보다 매일 10분간의 관찰에서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10분 동안 시장을 보고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가격의 흐름을 보면 다음 움직임이 보입니다. 머리로 버는 돈은 몸으로 버는 돈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는 몸이 아니라 머리로 움직이십시오. 책 한 권, 신문 한 페이지, 대화 한 번, 관찰 한 번이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배우는 습관, 듣는 습관, 보고 판단하는 습관,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이 늙어도 머리가 살아있으면 인생은 계속 펼쳐집니다. 나는 사업 위기를 여러 번 마주했지만 그때마다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장을 보는 눈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돈이 사라지는 이유는 수입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관찰이 줄어섭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잃으면 돈도 길을 잃습니다. 머리를 사용하는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물건 가격이 왜 오르는지 관찰하십시오. 이웃은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분석하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숫자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몸이 멈추면 하루가 멈추고 머리가 멈추면 인생이 멈춥니다. 은퇴 후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머리를 쓰는 사람입니다. 다음 4부에서는 돈을 어디에 흘려보내야 하고 어디에서는 붙잡아야 하는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흘러야 삽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흘리면 죽습니다. 돈을 어디에 흘려보내고 어디에서 붙잡아 둘 것인지 이 판단 하나가 은퇴 이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돈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뼈저린 진실을 배웠습니다. 돈은 가야 할 곳으로 가면 불어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면 사라진다. 이 말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퇴직만 하면 돈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통장에만 묶어두고 쓰는 것은 피하고 움직이는 것은 더더욱 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두어둔 돈은 결국 숨이 막혀 죽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번 중동의 투자자를 만나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회의실은 사막의 모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회의 내내 에어컨 바람이 건조하게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 투자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 돈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합니다. 머무르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도 사람과 같았습니다. 가만히 붙잡아 두려 하면 떠나고 일할 자리를 만들어주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돈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돈이 가야 할 곳을 먼저 정한다. 둘째, 돈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철저히 눈을 감지 않는다. 여러분, 은퇴 후 돈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감정에 따라 돈을 쓰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돈을 쓰고 심심하다고 돈을 쓰고 누군가가 부탁했다고 돈을 쓰고 순간의 기분 때문에 돈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지출입니다. 돈은 감정이 아닌 원리로 흘려야 합니다. 반대로 큰 실수는 돈을 붙잡아 둬야 할 때 흘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배움, 필요한 건강, 필요한 인간관계에 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나는 한 번 미국에서 거대한 공장 설비 계약을 따내기 위해 끈질기게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었고 돈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때 미국 엔지니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 설비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을 지키려면 설비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지출이 내 시간을 지켜주는가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똑같습니다. 시간을 지켜주는 지출은 투자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지출, 배우는 지출,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는 지출, 이 모든 것은 시간을 지켜주는 지출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빼앗는 지출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묻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가야 할 곳이 아닌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 없는 흐름은 낭비이고
방향 있는 흐름은 자산입니다. 나는 항상 돈을 벌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어 돌아오는가? 돌아오지 않는 곳에 흘려보내면 그것은 지출이고 돌아오는 곳에 흘려보내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길을 만들어주면 그 길을 따라 돌아오지만 방치하면 길을 잃고 사라집니다. 다음 5부에서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것, 인간관계가 왜 노후자산의 절반을 좌우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은퇴 후에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과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관계에서 갈립니다.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본 파산의 원인은 숫자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실패였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돈은 반드시 빠져나가고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돈은 반드시 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치가 아니라 내가 온몸으로 버티며 얻은 진리였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고철장부터 공사 현장까지 온갖 현장을 다녔습니다. 흙냄새, 용접냄새, 시멘트 냄새가 섞여 있는 그 복잡한 공간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은퇴 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흔들립니다. 괜히 미안해서 돈을 빌려주고 괜히 관계를 유지하려고 필요 없는 모임에 나가고 괜히 남의 눈치를 보다가 불필요한 지출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흐트러지면 돈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나는 한번 서울의 낡은 사무실에서 오래 알던 사업가 한 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 돈보다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나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렵다는 말은 사람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는 돈보다 더 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뢰가 돈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중동에서 사업을 확장하던 시절 어느 날 한 현장 감독이 내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왜 이 회사에 이렇게 오래 있어야 합니까? 다른 회사는 연봉도 더 주는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회사는 너의 시간만 사고 싶겠지. 하지만 우리는 너의 신뢰를 사고 싶다. 그는 그 말 한마디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돈도 잃습니다. 신뢰가 끊기면 기회도 끊깁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기회를 맡기고 도움을 맡깁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습니다. 노후일수록 인간관계는 더 좁아야 하고 더 깊어야 한다. 은퇴 후에 관계를 넓히려는 사람은 돈을 잃고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은 시간을 얻습니다. 나는 어느 날 미국 출장에서 한 회계사가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 노후 빈곤은 지출 과다보다 인간관계 과다가 더 위험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괜히 미안해서 만나는 사람, 괜히 부담돼서 유지하는 관계, 괜히 죄책감 때문에 끌려가는 약속, 이것들이 노후 삶을 잠식합니다. 여러분, 관계는 비용입니다. 관계는 노동입니다. 관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의 질서를 다시 세우십시오. 필요 없는 관계는 조용히 정리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사람을 남기십시오. 말만 많고 책임은 없는 사람, 부탁은 쉬운데 보답이 없는 사람, 공감 없이 요구만 하는 사람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비록 돈이 없어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있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자산입니다. 은퇴 후 진짜 부자는 사람을 통해 손해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신뢰와 거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에게 잃는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6부에서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작은 루틴, 노후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상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작은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위기 속에서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가 무너져서 사람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몇 가지 루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고 싶다면 큰 목표보다 작은 루틴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나는 젊은 시절 자금난에 시달리던 어느 겨울 새벽을 기억합니다. 회사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세차게 들어왔고 책상 위에는 지급해야 할 어음이 쌓여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상의 리듬을 무너뜨리지 말자.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사무실에 나왔고 같은 시간에 현장을 돌았고 같은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듬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판단력이 무너지고 판단력이 무너지면 돈이 무너집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이 단순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 일본에서 큰 제조사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회사는 당시 큰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직원 수천 명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장 한 바퀴를 돌고 같은 시간에 주요 협력사와 통화를 하고 같은 시간에 혼자 책상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 루틴을 왜 지키십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듬을 잃으면 회사가 죽습니다. 리듬을 지키면 회사는 버팁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고 갑자기 책임이 줄어들고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지면서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불안이 들어오고 불안은 돈을 잘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은퇴 후에 작은 루틴을 강조합니다. 하루에 한 번 걷는 루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루틴, 신문을 읽는 루틴, 가계부를 정리하는 루틴, 혹은 누군가와 짧게 대화하는 루틴. 이 작은 것들이 노후의 기둥이 됩니다. 사람들은 작은 습관을 우습게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습관은 마음을 붙잡아주는 잼입니다. 내지 없으면 배는 작은 파도에도 뒤집히고 내지 있으면 폭풍 속에서도 자리를 지킵니다. 나는 한번 사내 위기대책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일은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작은 일은 매일 해결할 수 있다. 작은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결국 큰 위기를 넘습니다. 은퇴 후 삶도 똑같습니다. 규칙적인 루틴을 가진 사람은 위기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결정은 제때 내리고 사람의 말보다 스스로의 판단을 믿게 됩니다. 반대로 루틴이 없는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소비를 부추기면 따라가고 누군가가 불황이라고 하면 겁에 질리고 누군가가 기회라고 하면 무작정 돈을 넣습니다. 루틴이 없으면 마음이 떠다니고 마음이 떠다니면 돈도 떠다닙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진짜 부자는 큰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삶의 질서는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행동에서 생깁니다. 작은 루틴이 쌓여 마음을 잡아주고 마음이 잡히면 판단이 단단해지고 판단이 단단해지면 돈이 자리를 지킵니다. 다음 7부에서는 은퇴 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 원칙, 멈추지 않는 삶을 만드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사람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은 느려지고 선택은 줄어들고 기회는 적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멈추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멈추는 순간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는 순간 인생도 다칩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여전히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배움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은퇴 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재임하게 됩니다. 나는 어느 날 유럽 출장에서
작은 조선기술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의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70대 중반이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나이가 드셔도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는 손에 기름 묻은 작업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 나이가 들면 사람은 두 가지를 잃습니다. 첫째는 속도이고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움을 먼저 버렸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안전을 찾고 위험을 피하고 모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자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멈추지 않는 습관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순간 사람은 멈추고 멈춘 사람에게는 세상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나는 한번 국내 어느 대기업 회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 저는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 멈출까 봐였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멈춘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사람은 세 가지 행동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작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셋째, 도전하는 자신을 스스로 칭찬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습니다. 은퇴 후를 실패하는 사람은 반대로 세 가지를 반복합니다. 첫째, 모르는 것은 하지 않는다. 둘째, 변화를 피한다. 셋째, 스스로를 속인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다치고 다친 마음은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나는 여러 차례 큰 위기를 넘기면서도 항상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다른 길을 찾았고 공사가 중단되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고 투자자가 등을 돌리면 다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멈추지 않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사람은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를 움직이는 행동을 합니다. 산책 한 번, 정리 한 번, 공부 한 번, 대화 한 번.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마음을 젊게 만들고 마음이 젊어지면 판단이 선명해지고 판단이 선명해지면 돈의 흐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노후에 진짜 부자는 계속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이고 습관은 인생입니다. 다음 8부에서는 마지막 습관, 인생 전체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마음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진짜 부자가 되는 마지막 습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질서입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에 돈을 잃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경제가 나빠서 그렇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 누가 배신해서 그렇다. 그러나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겪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빈곤은 마음이 무너질 때 시작되고 노후의 부는 마음이 정리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판단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어두워지면 돈의 흐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습관은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결국 불안에 휩싸이고 불안을 달래려고 잘못된 지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늘 같은 자세로 앉아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마칠 때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나를 수없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리된 사람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나는 한 번 런던 출장에서 오래된 금융회사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이었지만 에너지가 넘쳤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회사를 이끌 수 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 돈은 숫자지만 마음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흐트러지면 숫자는 모두 틀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바로 인생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불안을 향하면 돈도 불안을 향하고, 마음이 혼란을 향하면 삶도 혼란을 향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습관이 마음을 정리하느냐? 첫째,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끝난 인간관계, 이미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그 무게가 판단을 흐립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멀리 봅니다. 둘째,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사람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돈을 쓰는 방식도 거칠어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힘입니다.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보고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을 보는 눈이 생기면 불안이 줄어들고 불안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며 소비가 줄어들면 돈이 남습니다. 돈이 남으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질서는 돈을 지키는 가장 싸고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는 위기 속에서 늘 마음을 먼저 다잡았습니다. 공사가 멈춰도 계약이 무너져도 자금이 부족해도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져도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진짜 부자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돈은 따라오고 마음이 흔들리면 돈은 떠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입니까? 혼란스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단단하게 정리된 마음입니까? 돈을 지키기 전에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돈은 저절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경험으로 얻은 마지막 교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질서가 곧 삶의 질서다.